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용이었다며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음에도 왜 내란죄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공소장이라며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신호 맞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인식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외치는 것을 집회가 됩니다. 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전 맞춰야 되네. 내란 수계엄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됐고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앞서 보신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출석도 하기 전에 여러 충돌도 있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거다. 다음 화면을 바로 볼게요. 일단 파면이 됐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해석과 판단이 있었는데 검찰 측 PPT 자료에 하나하나 직접 반박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거다. 오전은 42분이고 합쳐서 1시간 20분 정도를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엄 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도드라지게 저희가 보도가 돼서 그런데 실제 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과에서 늘 준비를 해오죠. 그러나 대통령이 그걸 늘 준비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은 이제 각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작게처럼 저걸 윤 대통령이 늘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나도 준비해왔다 이런 취지로 들렸다면 저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처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의 PPT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그 재판 내용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판부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다퉜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부분이 좀 부실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면은 거의 사실관계를 나열한 수준인 것이죠. 이전에 좀 진행됐던 사실관계를 그걸 묘사해가지고 공소장에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에 이게 집단범죄인데 그 모의 내용, 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가 주된 대통령의 변소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이 담장 넘어가는 건 쇼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본인이 재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릅니다만 헌법재판 그 탄핵되는 파면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수많은 사실관계들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행위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헌법에서 이런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런 다수의 힘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언의 수위가 더 세지고 있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저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그 메시지를 보는 이런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저는 답답하고 한숨을 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보수 지지층 역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이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숨이 나올 거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이미 명백하게 검증된 사실관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주장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아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5년이나 3년 하나 라는 얘기. 그리고 용산 참모들에게 구치소 기간이 임기 중에 가장 빛났던 시간이다. 오늘은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자 정치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이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이야기를 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뭘 이겼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졌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 5년이라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하나의 어떤 책무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3년이나 5년이나 뭐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이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직책이었나요? 더군다나 구치소 기간이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아니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외신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스스로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참담하고 현직 대통령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가? 또 그런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까요? 그 이현정 의원과 성춘 부의장께서 많이 비판하셔서 뭐 아마 윤 전 대통령 속내에는 그만큼 그 야당의 폭주와 뭐 탄핵을 알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계엄을 선택했고 그래서 5년 하나 3년 하나 더라는데 뭐 이건 뭐 윤 전 대통령 속내를 제가 대신 얘기해 준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이 말은 뒷말을 낳고 논란거리는 분명하겠죠.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일부 언론 카메라나 혹은 그 윤 전 대통령 산책 얘기가 나오고 그 뭐 산책 당연히 그리고 이제 본인 자택에서 자연인 민간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앞으로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도 벌써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탄핵을 당해서 사조로 복귀했기 때문에 전 최소한의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경호원들을 5명씩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을 또 지지자들은 또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을 한 국민들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조금 행동과 말에 좀 자제해야 된다. 제가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기억나요. 기이한 정신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행동과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논의를 해서 정무적으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